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분사구문송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그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제자가 저를 찾아와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배웠던 그 분사구문송이라든지 이런 패러디송을 배울 때는 굉장히 낯간지럽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었다 하면서 후배들한테 잘 배우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는 선배가 하는 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네가 직접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 녹음을 해서 주겠다고 해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선쌤이 부르라고 하는 노래 열심히 외워도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야. 그 분사구문송에서 해빙 PP는 한 시대 안 뭐 이런 거 오글거려도 좀 외워놔. 문제 풀 때 좋아. 고등학생이야, 난.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는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 이 부분은 문법 중에서도 영어 문법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 제일 어렵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되도록이면 노래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도 만들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사구문송은 4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법, 3절과 4절은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법, 다시 환원시키는 법, 이렇게 나누어서 가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4절까지만 잘 알기만 하면 어느 정도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는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노래한 것처럼 송아지 노래에 맞춰서 분사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생략, 동사는 분사 형태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접주동이 뭐라 그랬죠?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 하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다 갖춰서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길어진 거를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사구문을 이제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생략 그랬죠. 그럼 주절이 뭔지 알아야 되죠. 주절이 있다라는 것은 종속절이 있다라는 얘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거는 그냥 단문인데 이렇게 주절, 그 다음에 종속절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접주동, 요거 있는 것이 종속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종속절에 있는 주어 있죠. 요거 주어. 요거랑 주절에 있는 주어랑 같으면 접주생략 그랬어요. 접주생략은 어떻게 하냐면 접속사, 주어 요 두 개 요거를 생략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떤 거 가지고 만드냐 하면은 종속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분사구문은 주절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종속절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종속절인지 주절인지 어떻게 아느냐?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요거는 종속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종속절이니까 이 종속절을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든다. 이걸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왜냐하면 이 종속절이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접속사가 앞에 있느냐 종속절이냐
요거를 보고 이걸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분사구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주어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가 여기 종속절에 있는 이 주어하고 그 다음에 주절에 있는 주어랑 둘이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면 그때는 접속사도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진 않아요. 접속사는 남겨둬야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다. 읽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럴 때에는 접속사를 남겨두기도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죠? 동사만 남게 되죠. 그러면 동사가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분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주든지 과거 분사로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그거로다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다 간단하게 표현한 게 있는데 분사구문은 부사절로부터 만들어진 부사구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인데 아까 주절에서 한다 그랬어요? 종속절에서 한다 그랬어요? 종속절에서 한다 그랬죠? 그럼 종속절에는 절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명사절 또는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는 명사절, 형용사절로는 못 만들고 부사절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로부터 만들어진, 부사절로 만들었으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만들어진 부사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사구문은 뭐로 시작된다? 분사로 시작된다 그랬죠? 동사원형의 ing는 현재 분사고 동사원형의 d나 ed를 붙인 거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동사원형의 ing 또는 동사원형에 ed 붙은 그러한 분사로 시작된 것이 바로 분사구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분사구문은 항상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와서 이 주어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지금 절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다고요? 종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종속절이고 어떤 게 주절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를 잘 들으셨다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종속절이라고요? 접속사가 있는 거. 그럼 어느 걸까요?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있죠? 그럼 이 문장이 요게 종속절인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주인과 종이 있을 때에는 누가 먼저 가요? 주인이 먼저 가면 종이 따라가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주절이 원래는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절이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종이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보다 앞서서 뭔가를 행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종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여기 이렇게 콤마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있어야 될 위치는 이 뒤에 있어야, 이 문장 주절 뒤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콤마를 안 적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어야 할 종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나왔다. 그 뜻을 더 강조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쓴 다음에 나 여기 잠시 여기 앞에 나온 거예요. 라고 표시를 하는 게 콤마라고 이 외워두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절 주어랑 같으면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 생략 그렇게 했죠. 그러면 주절의 주어는 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부사절이라고 한 거 얘기했죠. 여기 종속절은 명사절, 뭐 형용사절, 뭐 부사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부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he 똑같죠. 그럼 주절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같으면 접주 생략. 그러면 as도 생략, he도 생략. 그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생략하는 거라 했는데 안 생략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는 게 이제 felt tired만 나와 있죠. 그럼 이 felt는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기만 하지 얘는 여기서는 뭘까요? 지금 접주 생략한 다음에 동사는 분사 형태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 형태는 동사에 ing 또는 동사에다 d나 ed를 붙인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요거 felt는 동사 원형의 ing 어떻게 할까요? feel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feeling tired까지 한 다음에 이 뒤에는 그대로 주절은 그대로 써준다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사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 생략, 동사는 분사 형태로. 분사구문이란 부사절로부터 만들어진 부사구다.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종속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다가 분사구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는 종속절, 여기는 주절이죠.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접속사 주어 생략, 그리고 동사는 분사 형태로니까 동사 원형의 ing 해서 feeling tired 한 다음에 뒤에 주절은 그대로 써준다. 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2절 설명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